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앵커포의 박창선입니다. 이번 세션은 오라클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 한국 오라클의 노현희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오라클의 노현입니다. 네, 그 소개 영상을 봤더니 그 오라클이 추구하는 자율 운영 이 부분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랑 좀 많이 개념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관리 자동화와 자율 운영의 차이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라클도 오랜 기간 이제 DB를 굉장히 자동화하는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관리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툴적인 툴을 가지고 어떤 룰을 세팅을 해놓고 그 룰에 따라서 뭔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그 약간 도구적인 개념의 그런 자동화인 거고요. 자율적이다라는 얘기는 AI가 스스로 알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보안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마치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주 경험 많은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주시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아서 해주는 것 같은 지금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하셨는데 자동화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약간 자동 변속기 이런 도구적인 개념에 가까운 용어고요. 자율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비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의 모습은 그 운전자가 할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대중화되면 DBA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되게 그 루틴한 그 관리 작업들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희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이제 좀 이따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사실은 DBA들의 많은 작업들이 이제 야간에 비즈니스 업무 시간에는 또 일을 못하니까 야간에 남아서 패치를 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버전업을 시킨다거나 뭐 튜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작업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DBA나 IT 관리자들이나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오히려 데이터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루틴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오라클 DB한테 맡겨놓고 그다음에 좀 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만들어서 비즈니스 현업들한테 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집중하는 역할로 바뀌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율주행이란 개념이 처음 나오면 일단은 이게 과연 잘 돌아갈까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기능 나왔을 때 유튜브에 사람들 막 놀래가지고 막 자율주행이 개업하는 순간 운전대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 영상들 되게 많았는데 불안해하시죠? 네. 네. 지금 오라클이 그 흔히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내놓은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자율주행의 특징 기술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듣고 나시면 아마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관련해서 노현희 상무님이 자세히 오라클의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개념과 향후 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라클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고 그 첫 번째 작품인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율 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었죠. 이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이제 그 사회자님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마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쳐다보면서 모니터링하고 보안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패치를 씌워주고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 관리도 하고 버전업도 하고 패치도 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자동으로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셀프 드라이빙, 자체 관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알아서 보안, 버전업, 패치, 데이터 암호화, 압축, 그다음에 성능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한 개입을 작게 만듦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실은 관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실수를 더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실수로 발생될 돈이 들어가는 그 비용조차도 더 줄이게끔 만드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시큐어링, 셀프 보안입니다. 데이터 암호화를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부나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것을 방지를 하고 공격을 못 받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도 뭐 관리자가 신경 써서 보안 패치가 새로 나왔으니까 다시 적용해야지 이런 일이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스스로 보안 패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셀프 리페어링입니다. 자동 복구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알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스스로 복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용성이 극대화되어지죠. 그래서 오라클은 99.995%의 가용성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음 버전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99.995%의 SLA를 보장하는 자동 복구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엔드-투-엔드 과정을 자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프로비저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 단계, 프로비저닝 단계부터 패치 업그레이드, 그리고 작업 부하에 따른 변화 관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가면서 자원이 부족할 때 또는 뭐 자원이 남아돌 때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장, 그다음에 보안,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보안 패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튜닝, 그리고 백업 관리조차 백업을 언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백업까지 알아서 설정을 해서 백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해 극복, 에러 처리, 에러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이 모든 작업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작업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스스로 자율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지입니다. 쉬워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수십 초 내에, 그러니까 빠르게 비즈니스 사용자가 요구할 때 굉장히 빠르게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엔드투엔드로 자동화시켜주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빨리 프로비저닝이 되고 관리가 자동화되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데이터를 적재하고 바로 쿼리를 날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아마존의 레드시프트나 뭐 MS의 SQL 서버나 이런 것들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고 계시던 고객들은 쉽게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라클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이관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수십 초 내에 프로비저닝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됐었고, 뭐 하드웨어 구성은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 버전은 어떻게 설정하고, 또 옵션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어야 됐죠. 근데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단지 5가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위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 즉 CPU의 개수, 그다음에 스토리지 용량, 그리고 관리자 암호. 이것만 넣어주시면 데이터베이스가 30초 내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닝이 되고 나면 바로 SQL 넷으로 그냥 접속을 해서 쿼리를 날리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적재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뒷단의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구성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다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성이나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옵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것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값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엔드투엔드로 관리가 자동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업이나 복구, 그리고 패치에 대한 적용, 뭐 업데이트,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압축
그리고 지정을 했던 CPU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병렬 디그리 옵션이라고 하는데 병렬 프로세스의 개수 이런 것들이, 그다음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튜닝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정말 쉽죠?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빠르다입니다. 패스트입니다. 데이터 웨어라우즈의 분석 요건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요건 중에 하나죠. 빨라야 된다. 오라클 자율 운영 데이터 웨어라우즈는 엑사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머신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업계에 이미 검증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 기반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부분은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많은 테스트에, 그러니까 공개된 벤치마크 테스트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봤는데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리던 워크로드를 ADW에서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서비스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ADW를 또 비교를 해보고 이런 모든 단계를 다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 ADW가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실 수 있는 이 비교 도표는 아마존의 레드시프트와 오라클 ADW를 성능 비교를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켓 리서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돌려서 워크로드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이 퍼포먼스로는 12배가 빠른 결과가 나왔고요. 이 결과는 그러니까 퍼포먼스와 성능과 가격을 같이 비교를 했을 때는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오라클보다 14배가 비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을 내는 거에 따라서 동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럼 한 사람의 성능만 좋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동시 사용자는 작업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라클 ADW 같은 경우에는 동시 사용자에 대한 관리도 잘 해주기 때문에 모든 성능을 받쳐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맨 마지막에 비교 장표에서 나오지만 레드시프트의 가장 큰 문제가 동시성을 좀 지원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퍼포먼스도 뛰어나고 동시 접속자에 대한 다양한 워크로드도 같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일라스틱, 유연성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실 세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를 보면 어떻게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월로 따지면 월 초냐 중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워크로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OP 환경이나 또는 딱 고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에 그 워크로드와 자원과의 사이에는 전부 다 자원의 낭비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원을, CPU를 즉각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을 독립적으로 별도로 그것도 심지어 다운타임 없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원을 마음대로 확장을 하셨다가 줄이셨다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비용 효율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ADW를 사용하고 계시는 외국 고객사 분 중에서는 스토리지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가져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 저장은 해놓지만 즉 스토리지는 사용을 하지만 이 데이터는 가끔 가다 보는 데이터여서 특별히 매번 켜놓을 필요가 없는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CPU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스토리지 비용만 지불을 하고 컴퓨팅 노드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는 그런 비용 효율적인 용도로 ADW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ADW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콘솔을 제공을 해서 모든 서비스 관리를 이 서비스 콘솔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니까 서비스를 스타트하고 내리고 말고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서비스 콘솔에서는 그런 일밖에 특별한 용도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접근을 해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빌트인 액세스 툴, 그러니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제플린 노트북이라고 하는 분석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도구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데이터 시각화 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바로 이런 제플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고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쉬운 도구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SQL 넷이라고 하는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는, 오라클 SQL로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모든 분석 도구, 모든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툴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기에 익숙하신 BI 툴이나 서드파티 BI 툴이나 오라클이 아니어도 서드파티 BI 툴이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툴이 있으면 그대로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죠. 오라클 어널리틱 클라우드와 그리고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툴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라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플랫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말 그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에 구축하기 위한 완벽한 클라우드 서비스 셋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암호화, 이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상태나 또는 네트워크 타고 옮겨가는 상태나 클라우드에 있는 상태나 모두 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ADW를 누가 필요로 하는가? 지금 슬라이드에 나열된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ADW를 필요로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현업, 비즈니스 오너,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IT, DBA 이 모든 분들의 고민사항 중에 비즈니스 현업 쪽으로의 고민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빨리 혁신을 해야 되고 필요한 데이터가 빨리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내가 지금 당장 얻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려니 플랫폼이 필요해. 인프라 자원이 필요해. 지금 갖다 줘.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에 인프라를 가져다가 구성을 하고 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 좀 해보려고 하니 버전업 해야 돼요. 패치 적용해야 돼요. 튜닝 좀 해야 돼서 좀 느릴 것 같아요. 이런 요건들이 들어오죠.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환경들을 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런 요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브 테스트 환경, 샌드박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IT에 얘기하니까 자원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하고 튜닝하고 키를 잡고 인덱스 잡고 이런 작업들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스토리지가 부족해요. 이런 요건들이 많이 나오죠. IT랑 DB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DBA 분들의 고민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작업들이 보안 패치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문제 생겨서 패치하고 트러블 슈팅하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그런 업무들은 주간에 못하죠. 항상 밤에 남아서 야근을 하셔야 되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ADW를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ADW를 필요로 하느냐? 바꿔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민을 해결해 주니까 ADW를 필요로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결국은 ADW를 사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지에서 특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플로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30초 내에 그것도 파라미터 5개만 넣으면 바로 디플로이가 돼서 말 그대로 데이터 적재하고 쿼리 날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드투엔드로 관리가 자동화되어지고 패치, 보안,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동화되어지기 때문에 IT 스킬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즉 뭐 고도의 굉장히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그런 IT 스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IT 스킬이 필요 없는 이런 서비스다라는 거기 때문에 ADW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을 워크로드에 따라서 마음대로 즉시 다운타임 없이, 그것도 컴퓨팅이 필요하면 컴퓨팅만, 스토리지가 필요하면 스토리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확장을 해서 유연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내부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DW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의 익숙한 분석 도구, 그리고 뭐 ETL 도구, 이런 도구들을 그대로 ADW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졌던 데이터베이스가 역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죠.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ADW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했던 모든 부분들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롭게 뭐 분석이라던가,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라던가, 분석이라던가, 뭐 IoT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클라우드에다 올려서 같이 구성을 하면 좀 더 많은 비즈니스 혁신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ADW로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약간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죠.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제품을 제일 잘하는 데는 제가 아무리 뭐 쉽고 빠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야 얼마나 좋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함에 대한 비교, 아주 쉽다라는 심플에 대한 비교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 초 내에 바로 파라미터 5개만 넣으면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튜닝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관리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레드시프트는 튜닝을 하려면 조금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 작업도 거의 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는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ADW 앞에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빠릅니다. 심지어 그 공개된 그런 그 분석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는데 레드시프트보다 100배가 빠르게 나왔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 유연성, 다운타임 없이 CPU와 스토리지를 독립적으로 내리고 올리고 사이즈를 키우고 줄이고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드시프트는 다운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프라인 이런 확장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려면 시스템을 내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커런시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워크로드가 그냥 하나의 쿼리가 순차로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는 이런 워크로드보다는 많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워크로드를 주는 이런 경우의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레드시프트의 가장 잦은 불만 사항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레드시프트를 잘 쓰는 고객이 직접 하신 말이다라고 합니다. 사용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한 번에 하나의 쿼리만 실행하라라고 권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ADW는 동시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붙어서 분석에 대한 워크로드를 마음껏 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야심차게 발표한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그 첫 작품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 모든 단계를 다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알아서 관리해주고 튜닝해주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반복적인 그런 단순 반복적인 시간 투자를 최대한 다 줄이고 그거는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맡기시고 좀 더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늘리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